많은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 골반 교정 수술이 같이 필요한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할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전립선도 있고 요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주로 배뇨곤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은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요도가 짧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자꾸 샌다라는 요실금으로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요실금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든지 골반 운동을 통해서 일단 요실금을 완화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케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요실금일 경우에는 첫 번째 긴장성 요실금이 있고, 두 번째 복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 중에도 출산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출산과 관계된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긴장성 요실금은 뭐냐면 방광 자체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방광의 근육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광이 경련하듯이 수축을 해버리면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다라는 느낌을 갖고 화장실로 가는 순간 방광 자체는 그냥 수축을 하고 경련을 해버리면서 소변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마려서 가는데 중간에 소변이 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긴장성 요실금은 방광 자체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약물 치료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압성 요실금은 방광의 긴장도와 상관없이 내가 기침을 하거나 띵뛰기 할 때 요도가 소변이 새는 거를 잡아주지를 못해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메인이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때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너무 심한지 덜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실금이 출산과 관계되어 있는 요실금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출산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주로 요도 자체 근육의 내재적인 인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실금 테이프를 통해서 요실금 수술만 받고 케겔 운동을 하면은 특별한 재발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과 관계된 요실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 머리나 몸이 아래쪽 골반 근육을 다 늘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골반 근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고무줄을 길게 늘었다가 최대한 늘었다가 놓게 되면 예전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오지만 처음보다 탄력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출산과 관계돼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TOT 요실금뿐만 아니라 방광류라든지 아니면 직장류라든지 이런 골반이 빠져나오는 골반류 현상이 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런 요실금과 함께 골반 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되고요.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방광류라든지 직장류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TOT 요실금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자연분만이라든지 이런 출산과 관계된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요실금 수술과 함께 방광류라든지 골반 교정 수술을 같이 받는 것이 차후에 요실금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